당신의 평생 눈 건강 SNU 안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눈의 피로감은 사실 참 모호할 때가 많죠. 안과 의사인 제가 봐도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안과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상이 있을 때만 주로 찾는 과입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 중에 그저 무리해서 피곤한 거겠지, 혹은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러운 노안이겠지 하면서 안과 방문을 한참이나 망설이다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 자체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형태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눈은 수만 개의 부품이 정교하게 맞물린 하나의 생체 광학 시스템과 같아서 핵심적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특정한 패턴의 경고를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치했을 때 시력에도 크게 손상을 줄 수 있는 4가지 신호들을 골라봤습니다. 눈 속에서 도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구조적인 원리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눈앞에서 갑자기 플래시가 터지듯이 번쩍이는 느낌을 받는 경우입니다. 광시증이라고도 하는데 간혹 눈이 피곤해서 생기는 착시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이건 눈 안쪽에 물리적인 견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눈 속이 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시죠? 눈 속에 차 있는 투명한 젤리 같은 액체를 유리체라고 하는데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빛이 통과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유리체는 나이가 들면 조직이 점차 묽게 변하고 흐물흐물해지면서 부피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쪼그라든 유리체가 눈 안쪽 벽인 망막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유독 망막에 단단히 붙어있던 부위가 있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고 망막 조직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망막에는 아주 미세한 자극도 감지하는 예민한 세포들이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유리체가 망막을 당기는 기계적인 자극을 우리 뇌는 빛이 들어온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당김만으로도 망막 시스템에 자극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번쩍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심하게 나타날 때는 간혹 망막에 구멍이나 찢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이 드물게는 망막 박리라는 큰 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으니 꼭 안과에 오셔서 망막에 이상이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밤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주변에 달무리가 퍼져 보이는 현상인데요. 단지 침침해서 생기는 일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녹내장 등으로 인해서 안압이 상승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징후입니다. 각막이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막 내피세포에 있는 수많은 미세한 배수 펌프들이 내부의 수분을 밖으로 끊임없이 퍼내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안압이 많이 올라가면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 내피세포에 있는 펌프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요. 배수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가 있죠. 밖으로 나가지 못한 수분이 이 각막 조직 안에 차게 되면 각막 부종이 생기면서 마치 습기 찬 유리창처럼 빛이 들어오면서 흩어지게 되고 달무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인공 눈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빨리 안압을 낮춰줘야 합니다. 다만 달무리 현상은 꼭 안압이 상승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눈 수술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조증 등으로 각막 표면이 상했을 때에도 드물지만 유사한 형태로 빛번짐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 글씨나 선이 또렷하지 않아서 자꾸 화면을 크게 키우고 보게 되는 증상입니다. 단순히 돋보기 도수를 높여야 하는 노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선이 미세하게 구불거려 보이거나 밝은 곳에서도 명암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눈 속에 있는 황반의 상태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눈은 사물과 배경의 미세한 색 차이를 구별해내는 대비감도라는 기능이 무척 중요한데요. 카메라의 필름이 해당하는 황반 부위에 붓기가 생겨서 세포들이 정교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정밀 검사를 해보면 황반 부위에 변성이 있거나 노폐물이 끼거나 물이 차는 등 이상이 생겨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받아들일 때 신호 자체가 왜곡이 돼버리기 때문에 단순히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 시야 일부가 흐릿하게 뭉개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는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변화가 있다는 뜻이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치료를 해야 하겠습니다. 황반 변성을 실제로 진단받은 분들은 바둑판 모양의 격자나 달력의 선,
같은 것들을 한쪽 눈씩 보면서 중심 시야에 변화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일상적인 실내 조명이나 아주 약한 빛에도 심하게 눈부심을 느끼면서 떠다니는 것들이 보인다든지 충혈과 뻐근함이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이 경우는 눈 속에서 방어 장벽 역할을 하는 혈액 방수 장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외부 물질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포들이 서로 촘촘하게 맞닿아 있는 견고한 장벽이 존재하는데요. 눈 속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벽이 눈 속을 맑고 투명하게 지켜주지만 만약에 눈 속에 포도막염 같은 강한 염증이 생기면 단단했던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벌어진 틈 사이로 혈액 속에 있던 커다란 단백질 성분이나 염증 세포들이 맑은 방수가 차 있는 눈 속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올 때 보면 공중에 먼지들이 하얗게 비치면서 흩날리는 게 보이는 것처럼 눈 속에 가득 찬 부유물들이 외부의 빛을 사방팔방으로 산란시키면서 일상적인 조명에서도 심한 통증으로 느껴질 만큼 눈부심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는 단순히 빛이 번지는 걸 넘어서 우리 눈에 있는 보호막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중대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글라스를 끼고 참는다고 될 게 아니고 빨리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심한 포도막염은 치료도 잘 되지 않고 재발도 잘하고 눈 속에 여러 가지 염증, 후유증을 남겨서 시력을 많이 떨어뜨리기도 하니까 초기에 빠르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시력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피곤하거나 일시적인 눈의 컨디션 또는 세월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 것들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눈이라는 정밀한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눈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내 눈의 평소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이상이 있을 때 검진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거나 막연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까운 안과에 오셔서 주치의와 함께 내 눈의 문제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장 이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